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선정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선정단체 여러분을 위한 4회차 온라인 교육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과 기지출된 예산에 대한 회계 정산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지출된 비용에 대한 정산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교육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는 교육 수료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교육 수료로 인정됩니다. 관련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함께 발송해드리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 퀴즈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하셔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7월 10일까지 수료하지 않으실 경우 최종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해서 기한 내 수료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화면에 해당하는 추진안 내서 페이지를 함께 표기해 두었습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추진안 내서 책자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중간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7월 1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교부 신청서에 기재한 단체명과 사업명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사업기간은 교부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 시 예산액은 교부 신청서 또는 변경계획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집행액은 6월 30일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잔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반드시 사업 전용 통장 내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단체는 진행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 6월 30일까지 사업 및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단체는 미진행 항목에 체크한 후 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이전에 사업을 종료한 단체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는 생략하고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단체명, 단체 직위는 필수입니다. 사업을 미진행한 단체는 사업 추진 현황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작성하실 때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명을 기재해 주시고 그 사유는 비고란에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은 교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을 기준하여 6월 30일까지 실제로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현황은 봉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 누적인원 중 연인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는 교부 신청서 또는 승인된 변경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은 6월 30일까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료 편성은 필수입니다. 산출기초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순히 계획서상의 산출기초를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실제 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용 통장은 거래 내역을 정리한 후 6월 30일까지의 집행 내역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스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서류는 중간결과보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정산 자료는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수증은 휘발성 잉크로 인쇄되어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출 즉시 복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추진안 내서 책자 8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시 사업기간은 4월 교부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각 단체의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모든 단체의 최종 종료일은 9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과 이메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원본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단체활성화지원팀으로 우편 등기 발송해 주시고 한글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양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사용하실 양식은 반드시 2025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서류는 최종 결과 보고서, 활동일지, 수입 지출 내역, 통장 사본, 회계서류 지출 결의서 등 기타 사업 증빙 서류 순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교부일로부터 단체 사업 종료일 또는 최종 사업일인 9월 30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자부담, 잔액, 이자 등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반드시 통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부액은 교부 신청서 또는 변경 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지출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고서 하단의 제출 일자, 단체명, 단체 직인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실적 중 사업 성과 요약에는 사업 추진 실적, 협력 기관 추진 실적 그리고 홍보 실적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은 실제로 진행한 사업 횟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참여 현황은 봉사자와 대상자의 누적 인원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실적은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계획은 교부 신청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실제로 운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일시와 봉사활동 시간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봉사자와 대상자는 누적 인원으로 작성해 주세요. 봉사활동 내용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교부액, 집행액, 산출 기초를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교부액은 교부 신청서 기준으로, 집행액은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출 기초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 발생 사유와 이자 금액을 작성해 주세요. 단체 자체 평가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 운영 및 종료 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평가 시 참조하여 심사가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활동 사진은 각 세부 사업별로 2장 이상 첨부해 주세요. 각 사진에는 세부 사업명, 활동 일자 등 사진 설명을 작성하시고 활동 현장에 있는 현수막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나 언론 홍보 기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홍보물이나 홍보 내용을 첨부해 주세요. 다음은 활동 일지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활동 일지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추진 안내서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제공된 3가지 유형의 활동 일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교육이나 공연을 진행한 경우 활동 일지에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일지 작성 시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활동 일지에는 봉사활동 시간과 자원봉사자 명단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별도의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활동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식비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간식비는 지출 가능하지만 교부 신청 시 사전 승인된 회의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식비는 봉사활동 당일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비와 간식비의 중복 지출은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하여 중복 지출을 피해주세요. 식사 명단은 활동 후 식비 지출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명단에는 자원봉사자의 이름과 서명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식비는 1인당 1회 만원 이내로 지출 가능하며 활동 일지상 자원봉사자의 이름과 식사 명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식비 영수증은 뒷장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모든 봉사활동 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실적 입력은 필수입니다.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속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자원봉사 실적 등록 양식은 소속 지역 자원봉사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실적을 등록한 내용은 최종 평가에 반영됩니다. 실적을 미입력할 경우 향후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 내역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 작성 시 보조금 통장을 정리한 후 수입 내역에는 자부담 입금, 보조금 입금, 이자 등을 확인하여 작성해주세요. 지출 내역은 통장 내역을 참고하여 통장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출 방법이 카드 결제인지 계좌 이체인지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비고란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기재해주세요. 카드 결제를 잘못하여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일에 취소했다면 지출 내역에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며칠 후에 취소하거나 입금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 및 입금된 일자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총합계 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출이 발생한 경우 확인서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주세요. 통장사본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장사본은 자부담 입금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통장을 정리한 후 복사하여 제출해주세요. 통장의 최종 잔액과 결과보고서의 집행 잔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출결의서, 물품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이제 회계서류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 시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구비 서류는 지출결의서, 카드 영수증, 견적서를 준비해주세요. 카드 영수증에 상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세 내역이 나오는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출결의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일자별로 작성하며 동일 일자의 여러 건을 지출한 경우에는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해당 일자의 지출 내역을 차례대로 작성해주세요. 지출결의서의 결제란에는 실무자와 단체장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최소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 지급 방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증빙 사진도 함께 첨부해주세요. 물품 사진은 추진 안내서 46페이지와 47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물품 내역과 수량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첨부해주세요. 결제 영수증은 구매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포인트 적립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총금액으로 표기 시 거래 내역을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후 거래가 확인될 경우 환수 및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구매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총 금액으로 표기된 영수증을 받으셨을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나 견적서를 추가로 첨부해주세요. 거래 내역서는 단체명, 일자, 상호, 상호 도장이 확인될 수 있는 내역서로 제출해주세요. 계좌 이체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결의서, 전자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체 통장 사본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물품 구매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 견적서를 추가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담당자 서명은 2인 이상 필수이며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하시면 됩니다. 이체 날짜와 지출일은 동일하며 상호명과 업체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대신 지출서약서를 제출한 단체는 계좌 이체가 불가합니다. 추후 환수 및 최종 평가 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를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을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거래 내역 확인증, 이체 확인증, 입금 계좌와 상호명 확인이 가능한 이체 처리 결과 조회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업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품 대금이 200만 원 이상 지출된 경우 본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한 부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는 상호와 업체 도장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업체 통장 사본은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신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연, 교육 등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구비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지출결의서, 지급확인서,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또는 이력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추가로 활동일지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시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 확인서에는 지급 대상인 강사와 공연자의 확인 서명이 필수입니다. 주제, 일시, 장소, 대상,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교육이나 공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강사 등급은 프로필을 참고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강사료가 월 12만 5천 원 이상 지급될 경우 기타 소득 8.8%에 대한 원천 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로 월 지출 금액이 12만 5천 원 초과한 경우 지급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세는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관할구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 관련 자료는 추진안내서 책자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이체 확인증 또는 거래 내역 확인증, 강사 프로필 또는 이력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 또는 공연용 활동일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증빙서류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과 같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추천서와 명단, 물품 수령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수령증은 기관용과 개인용 두 가지가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품 수령증은 물품을 제공한 일자별로 작성하고 추천기관을 통해서 물품 수령증을 발급받는 경우 추천기관의 직인을 받은 수령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용 물품 수령증은 수령자 개인의 이름과 서명을 받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추천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인된 공적기관의 추천서만 인정됩니다. 대상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서와 함께 대상자 명단도 제출해 주셔야 하며 명단에는 이름만 기재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나 종료단체 등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비 간식비 지출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식비 간식비 동시 지출은 불가합니다. 같은 날에 식비와 간식비를 함께 지출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수행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1인당 1일 기준으로 최대 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 시에는 반드시 식사자 명단과 서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지출일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당일이어야 합니다. 간식비는 동일한 날 중복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간식비는 봉사활동 또는 회의를 1시간 이상 수행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1인당 1일 기준 최대 5,000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의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회의에 한해 간식비 지출이 인정됩니다. 식비와 간식비가 중복 지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최종평가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시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 주관, 주체,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등의 문구 사용은 불가하며 표기 오류로 인하여 최종평가에 감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과보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출서약서를 제출한 단체는 계좌이체 진행이 불가하므로 업체 선정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 후 물품 구매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지출의 경우 봉사활동 당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였는지 참석자 서명부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식비와 간식비는 동시 지출이 불가하며 활동 당일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활동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스티커 제작 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체, 후원, 주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서류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등기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 결과보고 제출 시 이메일 제출과 원본 서류의 등기우편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한 가지만 제출할 경우 접수 완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의 20% 이상 반납 시 차기년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9월 30일 이후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지출분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후
서류 보완을 거쳐 이자 및 잔액 반납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도전지원단 활동 참여 여부와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 입력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결과 보고서 및 최종 결과 보고서 양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서식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식 서류는 2025년 기준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이전 연도 양식 사용 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추진 안내서 책자에 관련 지침과 예시를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작성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단체활성화지원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 온라인 영상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